경주시 소각장이 정상 가동되지 않아 10,000톤이 넘는 쓰레기가 쌓여가고 있습니다. 소각장 설비 노후화와 위탁업체 노사 갈등으로 파업까지 겹치면서 쓰레기 대란이 우려됩니다. 독도 북동쪽 해상에서 선원 9명이 타고 있던 울진 후포 선적어선 한 척이 전복돼 해경이 수색에 나섰습니다. 동해상에 집채만한 파도가 일고 있어 수색 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경북 동해안은 남해상을 지나가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아 내일 오후에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mm 미만입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경주 5도, 포항은 8도이며 낮 최고기온은 15도에서 18도 분포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동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물결은 최고 4m까지 높게 일겠으며 강한 너울이 유입되면서 파도가 방파제를 넘을 수 있으니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오후 10시 13분쯤 포항시 남구 동남동쪽 37km 해상에서 규모 2.2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진원의 깊이는 22km로 추정되며 기상청은 별다른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오전 11시 기준으로 포항시에 코로나19 확진자가 한 명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포항시는 어제 코로나19 확진자가 한 명도 발생하지 않은 데 이어 오늘도 추가 확진자가 나오지 않아 이틀째 확진자 수가 0명을 기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위탁 운영 중인 경주시 소각장에 수개월째 정상 가동되지 못하면서 10,000톤이 넘는 쓰레기가 쌓여가고 있습니다. 소각장 설비 노후화와 위탁업체 노사 갈등으로 파업까지 겹치면서 쓰레기 대란이 우려되고 있는데요. 경주시는 소각장 파행 운영이 장기화될 경우 위탁업체 변경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형일 기자가 전합니다. 경주시 청군동에 있는 자원회수 처리장. 쓰레기 더미가 커다란 산을 이루고 있고 까마귀 떼가 쓰레기 봉투를 찢어 먹이를 찾고 있습니다. 심한 악취와 함께 바닥에는 침출수 웅덩이가 생겼고 그 위로 쓰레기가 둥둥 떠다니고 있습니다. 불법으로 방치되고 있는 쓰레기 양은 만여 톤. 위탁 운영사인 경주환경에너지가 경주시 소각장에서 소각 처리해야 하지만 소각장은 지난 수개월간 정상 가동되지 않았습니다. 대수선 하는 기간이 있었고요. 노조 쪽에서 이게 계속 파업이 되고 하다 보니까 그 이후로 계속 지금 정상 가동이 지금 안 되고 있어서 소각장 위탁업체의 운영 능력에 대해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경주시 소각장에서 대기오염 물질을 초과 배출한 사례는 무려 8천여 건. 지난 9월에도 대기오염 물질 무단 배출로 영업정지 10일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 경주 소각장이 대기오염 물질 기준을 초과해서 여러 차례 적발이 되고 조업 정지를 받아왔습니다. 위탁업체가 기본적으로 경주 소각장을 운영할 능력이 안 된다라고 봅니다. 또 최근 소각장 폐수 처리 시설도 설계대로 운영하지 않고 방치해온 사실이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더구나 소각장 설계 인원이 50명으로 규정돼 있지만 현재 37명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업체 노조원들은 장시간 저임금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며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설비를 운영할 능력이 없습니다. 경주 시민들의 건강과 환경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를 더 이상 방치해서 안 됩니다. 경주시도 소각장 파행 운영이 지속될 경우 위탁업체 변경 등 개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소각장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안 되고 시설 투자가 안 된다면은 거기에 따라 협정 계약서에 따라서 저희가 사업 시행자 지정 취소라든가 사업 시행자 변경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 검토를 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각장에 매년 60억 원씩 경주 시민들의 막대한 세금을 쏟아붓고 있지만 소각장은 정상 가동되지 않아 쓰레기를 불법 야적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형일입니다. 독도 북동쪽 해상에서 선박 한 척이 전복돼 해경이 수색에 나섰습니다. 오늘 오후 2시 24분쯤 독도 북동쪽 약 168km 해상에서 선원 9명이 타고 있던 울진 후포 선적의 72톤짜리 홍게잡이 통발어선 제11 일진호가 전복됐습니다. 선원 9명 가운데 한국인이 3명이고 중국인 4명, 인도네시아인이 2명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달 초 구미에서 개막한 전국체전에 이어 오늘부터 전국 장애인체전이 시작됐습니다. 지난해 코로나19로 대회가 취소된 만큼 장애인 선수들이 더 치열한 마음으로 안동과 상주 등 경북 곳곳에서 경기를 치르고 있는데요. 김서연 기자가 그 현장에 가봤습니다. 41살 박정현 선수가 사이클 페달을 힘차게 밟으며 경사진 트랙을 매섭게 달려나갑니다. 박정현 선수는 26년 전 사고로 한쪽 손과 팔에 근육 손상 장애를 갖게 됐습니다. 하지만 고된 훈련으로 만들어진 강철 다리로 사이클을 시작한 이후 벌써 4년째 전국대회에서 금메달을 휩쓸고 있습니다. 이번 체전 첫 경기인 1km 단거리 독주에서도 1분 16초 780, 이번에도 자신의 기록을 깨며 한국 신기록을 달성했습니다. 저를 통해서 이제 장애를 겪으신 분들이 나도 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제가 가장 큰 목표입니다. 이번 체전 사이클 선수 가운데 최연소인 영주제일고 3학년 최대길 학생도 한국 신기록을 경신하면서 이번 대회 산뜻한 출발을 알렸습니다. 최대길 선수는 2년 전 첫 체전 출전 만에 곧장 3관왕에 올랐는데 지난해 코로나19로 대회가 취소돼 경기에 대한 목마름이 더 컸습니다. 대신 매일 70km에 달하는 훈련량을 소화하면서 오늘만을 기다려왔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대회도 못하고 우여곡절에 2년 만에 대회 열게 됐는데 열심히 훈련한 끝에 금메달 따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막내하고 기 죽지 않고 전만이의 스타일로 열심히 탄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41회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는 사이클 대회가 열린 영주 경륜 훈련장을 비롯해 안동, 상주, 문경 등 도내 12곳에서 오는 25일까지 경기가 치러집니다.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는 6일간 경북 곳곳에서 열립니다. 경북에서는 606명의 선수단이 27개 종목에 참가합니다. 경북은 지난 2007년 장애인체전에서 종합 3위를 거둔 이후 올해 다시 순위권 진입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서연입니다. 정부가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추진함에 따라 포항시와 경주시가 공공기관 유치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포항시는 포스텍과 함께 시너지를 낼 수 있는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과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과학창의재단 등 5개 기관 유치를 목표로 세워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간송미술관 관장이 조세 도피처에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한 사실이 드러나 여러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대구시가 400억 원을 들여 추진하는 대구 간송미술관에 대한 특혜 행정 논란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윤영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간송미술관 전인권 회장이 페이퍼 컴퍼니 4곳의 실소유주라는 뉴스타파의 보도 이후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보통 페이퍼 컴퍼니는 탈세를 목적으로 하는데 대구시 세금이 대거 투입되는 미술관이 투명하게 건립, 운영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시민사회단체는 또 다른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간송미술관장은 2015년 7월 1일 대구시와 미술관 건립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불과 2주 뒤인 16일을 시작으로 8월, 9월에 4개의 페이퍼 컴퍼니를 잇따라 설립했습니다. 같은 해 10월 간송미술관 건립 홍보를 위한 시민 토론회를 열었고 1년 뒤 미술관 영구 위탁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1년의 과정들이 페이퍼 컴퍼니 설립 시점과 맞물려 더 큰 의심을 사고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조세 포탈의 혐의가 있지 않겠느냐. 이것은 이런 혐의는 간송 측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대구시도 불법적인 계약서를 체결했기 때문에 간송과 그 책임에 대해서 어떠한 의구심이 든다는 것이죠. 대구시 의회 동의와 민간위탁 적격자 심의도 거치지 않은 채 미술관을 영구 위탁하는 특혜성 계약을 한 대구시의 비상식적인 행정도 비판의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대구시는 간송미술관 관장은 향후 정할 문제이며 특혜 행정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매년 회계 감사를 거쳐서 매년 정산을 처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업 계획도 또 매년 시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어서 우리 시가 앞으로 그 대구 간송미술관은 투명하게 운영하고 또 관리할 수 있게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최근 간송미술관 관련 조례가 통과되면서 대구시는 미술관 건립에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하지만 시민사회단체는 간송미술관 건립을 문화계의 제2 백신 사태로 규정하며 모든 계약을 파기할 것을 대구시에 요구하고 있어 논란은 갈수록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이 월성원전 4호기에 대한 제18차 계획 예방정비에 들어갔습니다. 한수원은 오늘 오전 9시 월성원전 4호기의 발전을 정지하고 약 58일간 정비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계획 예방정비 기간에는 정기검사와 안전계통 설비 점검 등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민주노총 경북본부는 오늘 비정규직 철폐와 노동법 전면 개정 등을 촉구하며 총파업을 벌였습니다. 민노총은 특히 1,000만 명에 이르는 비정규직 노동자는 자본의 이윤을 보장하기 위한 소모품 취급을 받고 있고 최근 기후위기에 대한 책임도 노동자들에게 전가하는 정의롭지 못한 산업전환이 벌어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경북에서는 700여 명 급식조리사와 돌봄 전담사 등이 파업에 참여하면서 경북의 단설 유치원과 초중고 123곳이 급식을 중단해 빵과 우유, 도시락으로 대체 급식을 진행했습니다.